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이란 글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고 또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송신자 측면, 수신자 측면, 상황적 측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송신자 측면, 즉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의 부족입니다. 목적의식이 부족하면 메시지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요즘 외국도 물론입니다만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지요.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거주하는 수원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를 과거에는 동 단위로 보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원 1동, 영화동, 송죽동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구 단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발달구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과거에 동 단위로 알려줄 때 만약 제가 사는 조원 2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우리 동네에서 생겼구나. 평소 때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 며칠간만이라도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구 단위로 정보가 오게 되자 관련 정보가 매일 왔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가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 단위로 오는 그 정보를 사실상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목적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부적절한 단어 사용 또는 틀린 문법, 서투른 메시지 또는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표현 기술이 부족한 문서, 자료, 보고서 등을 보셨는지요? 저는 S전자 생산관리과에서 근무할 때 개발팀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산성 관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개발한 신모델이 어떤 부품수의 감소에 따라서 조립 시간의 감소, 조립 인원의 감소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끔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표현 기술이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성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것들의 차이입니다. 내 기준대로 상황을 인식하면 상대방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상대방이 하면은 불륜이죠. 저는 S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서울에서 보통 심사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해당 부서장이 바뀐 후로는 대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담당자 한 명이 서울로 출장을 오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아까우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심사위원 5명을 대전으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지만 을의 입장이어서 꾹 참았습니다. 다음은 대인 감수성 부족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11월 당시 여가비 장관이 국회에서 말을 잘못해서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했던 일을 기억을 하시는지요? 대부분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죠. 당시 여가부 장관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여가부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죠. 그래서 화가 난 국민들을 더욱 기분 나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요구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내용은 말을 해주고 부정적이거나 듣기 거북한 말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획부동산의 모습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듣기 싫은 정보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기획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와 성남시에 청계산이라는 산이 걸쳐 있습니다.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청계산을 알지만 등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동생과 몇 번 등산을 청계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계산 꼭대기에 이수봉, 국사봉이라는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이수봉의 주인이 4,8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 업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4,800명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이죠. 부동산 업자들은 그 해당 부동산을 평당 약 37,000원에 구입을 해서 약 24만 원에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산 꼭대기 및 거의 산 정상에 있고 또 산 정상 부근에는 가까운 곳에 군 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월적 대화 태도입니다. 제가 S전자를 퇴직하고 다른 중견업체에 다닐 때 모 부장은 아랫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이렇게 협박하였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자신 있어? 또는 너 그렇게 말하는
증거 있어? 또는 너 그렇게 틀린 말하면 나중에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사례입니다. 오래전에 S전자 C사업부는 비디오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S전자의 기술 수준이 낮아서 많은 사람을 투입하여 수작업으로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생산성이 매우 낮았고 또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경쟁사들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S전자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동화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윗선으로부터 제기된 것인데 S전자를 견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첨단 제품인 TV와 비디오 공장을 방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S전자의 이미지에 안 좋다고 윗선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자동화 도입이 시기상조였습니다. 왜냐하면 S전자의 제품 자체가 표준화가 아직 안 됐고 또 부품의 균일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봇 업체의 기술력도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체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목적 검토 없이 또 리스크 검토 없이 자동화 도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화팀과 설비팀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자동화를 도입한 후 몇 개월 생산을 해본 결과 자동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제품이 표준화도 안 됐고 또 부품의 균일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로봇가 정지하거나 오동작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원래의 작업자들은 로봇 옆에 서서 로봇과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생산관리과의 K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동화를 도입했네요. S전자, 또 협력업체, 또 로봇 업체의 기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동화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요? 자동화팀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윗선에서 자동화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책임자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자동화를 도입해서 효과는 전혀 없었지만 얻은 것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전자는 실패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한 가지고 작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 또 부품의 균일화 또 마지막으로 로봇 업체의 기술 수준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자동화는 실패했지만 몇 년 후 S전자는
2차 자동화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1차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